65세 때 3억, 78세에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도와주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78세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때 노후 자금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낭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박도 안 했고 사기도 안 당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65세 때 똑같이 3억이 있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밀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잘못된 돈 쓰기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한테 과하게 줍니다. 78세 할머니가 제일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얼마나 줬을까요?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산의 절반입니다. 65세 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줬습니다.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좋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70세 때는 딸이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도 좋아했습니다. 괜찮은 집을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봤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은행 이자가 월 50만 원 나왔습니다. 합쳐서 월 15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산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75세가 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3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 자금으로 1억 받았잖아요. 그거 아껴 쓰시지 그랬어요? 딸도 비슷했습니다. 집 자금 5천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를 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매달 30만 원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78세가 된 할머니는 매일 후회합니다. 65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1억 5천만 원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3억입니다.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많이 주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할아버지는 3천만 원만 줬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말이죠. 아들은 조금 섭섭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있어야 너한테 나중에 손 안 벌린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억 7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용돈을 줍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말이죠.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식한테 자산의 30% 이상 주는 노인의 80세 빈곤율은 68%입니다. 10% 이하만 주는 노인의 빈곤율은 12%입니다.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주세요. 자산의 10%만 주세요. 3억이 있으면 3천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들은 젊으니까 스스로 벌 수 있습니다. 과하게 주면 5년, 10년 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다시 손을 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손주들 용돈을 많이 줍니다. 78세 할머니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많이 줬습니다. 손주가 3명입니다. 명절마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줬습니다. 설날, 추석 합치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생일마다 50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150만 원입니다. 합치면 1년에 750만 원입니다. 13년이면 9,75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최고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자 돈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줄 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생일 용돈도 안 줬습니다. 손주들은 실망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덜 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변한 게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줄 걸 하고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줬습니다. 명절마다 한 명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60만 원입니다. 생일마다 5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15만 원입니다. 합치면 1년에 75만 원입니다. 17년이면 1275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관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당히 줬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상황을 이해합니다. 용돈보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손주들은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용돈 때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좋아서입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손주 용돈으로 연 100만 원 이상 주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5%입니다. 50만 원 이하만 주는 노인은 15%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주세요. 명절에 10만 원, 생일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부담되면 더 줄여도 됩니다. 손주들은 이해합니다. 용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을 자주 비싸게 갑니다. 78세 할머니는 여행을 자주 비싸게 갔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간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을 갔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쇼핑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더 재미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1억을 여행에 썼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다면 생활비 걱정 안 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사진만 남고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여행을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가는데 할머니만 못 갑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강릉을 갔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들었습니다. 17년이면 5,100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충분히 즐겼습니다. 국내도 갈 곳이 많습니다.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해외보다 편합니다. 말도 통하고 병원도 가까우니까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여행을 갑니다. 82세인데도 돈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연 여행비로 50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52%입니다. 30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8%입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가세요. 1년에 한 번 국내로 가세요. 300만 원 이내로 쓰세요. 해외는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주 비싸게 가면 돈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네 번째, 외식을 자주 비싸게 합니다. 78세 할머니는 외식을 자주 비싸게 했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고급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꼭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3년이면 1억 5,600만 원입니다. 여행비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이니까 음식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먹으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외식에 썼습니다. 집에서 해 먹었으면 10분의 1도 안 들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입은 즐거웠지만 통장은 비었습니다. 지금은 외식을 못합니다. 친구들이 고급 식당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일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 번에 3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17년이면 6,120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충분히 즐겼습니다. 일반 식당도 맛있는 곳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비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한 달에 3번 정도 외식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월 외식비로 7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8%입니다. 3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6%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세요. 한 달에 3번 정도만 하세요. 일반 식당으로 가세요. 한 달에 30만 원 이내로 쓰세요. 다섯 번째, 옷을 자주 비싸게 삽니다. 78세 할머니는 옷을 자주 비싸게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샀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썼습니다. 13년간 6,500만 원을 썼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멋있었습니다.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습니다. 6,500만 원을 옷에 썼는데 지금 입는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샀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만 샀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샀습니다. 17년간 1,700만 원을 썼습니다. 할머니의 4분의 1입니다. 할아버지도 깔끔하게 입습니다. 필요한 옷은 다 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5천만 원 가까이 아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연의복비로 30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38%입니다. 10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2%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세요. 1년에 100만 원만 쓰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세일 때 사세요. 명품 사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옷보다 생활비가 더 중요합니다. 6번째, 차를 새로 삽니다. 78세 할머니는 70세에 새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있던 차를 팔고 바꿨습니다. 새 차는 정말 좋았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5년 타고 75세에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서워졌습니다. 눈도 잘 안 보였습니다. 반응도 느렸습니다. 사고 날까봐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년 타고 2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새 차 사지 말걸, 있던 차 탈걸, 2천만 원 아까워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있던 차를 계속 탔습니다. 수리하면서 탔습니다. 75세까지 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차를 기증했습니다. 새 차에 돈을 안 썼습니다. 2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새 차 사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2%입니다. 안 사는 노인은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지 마세요. 새 차를요. 있는 차를 타세요. 수리하면서 타세요. 70세 넘으면 운전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차 사면 손해봅니다. 7번째,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78세 할머니는 68세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벽지, 마루, 화장실, 주방을 다 바꿨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새집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낡았습니다. 벽지도 벗겨지고 마루도 삐걱거립니다. 2천만 원 들여서 10년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돈 아깝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생활비에 보탰을 텐데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수리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쳤습니다. 변기가 고장나면 바꿨습니다. 17년간 500만 원만 들었습니다. 1,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리모델링하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35%입니다. 안 하는 노인은 1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을요. 필요한 것만 수리하세요. 보일러, 변기만 고치세요. 전체 리모델링은 돈 낭비입니다. 65세 이후에는요. 8번째, 보험을 많이 듭니다. 78세 할머니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 간병보험,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냈습니다. 13년간 7,800만 원을 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건강하니까요. 다행이기는 한데 돈만 낸 겁니다. 7,800만 원을요.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보험 정리할 걸, 필요한 것만 남길 걸 하고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실비보험만 남겼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냈습니다. 17년간 4,080만 원을 냈습니다. 할머니보다 3,720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월 보험료로 40만 원 이상 내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4%입니다. 20만 원 이하만 내는 노인은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하세요. 보험을요. 실비보험만 남기세요. 20만 원 이내로 하세요. 많이 들면 돈만 나갑니다. 매달이요. 65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9번째, 투자를 합니다. 78세 할머니는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70세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샀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1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팔았습니다. 75세에 팔았습니다. 1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72세에 지방 땅을 샀습니다. 1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팔았습니다.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합쳐서 12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투자 안 할 걸, 은행에 그냥 둘 걸, 1200만 원이 정말 아깝습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니까요. 65세 이후에는 투자가 위험합니다. 은행 예금만 했습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지켰습니다.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투자 안 해서 손해를 안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투자하는 노인의 평균 손실액은 1,800만 원입니다. 80세 빈곤율은 58%입니다. 투자 안 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12%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투자를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은행 예금만 하세요. 원금을 지키세요. 투자하면 손해봅니다. 대부분은요. 10번째, 빚을 냅니다. 78세 할머니는 빚을 냈습니다. 73세에 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으로 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안 갚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못 갚았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했습니다.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빚내지 말 걸, 아들한테 안 빌려줄 걸, 3천만 원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생활비 걱정 덜 했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켰습니다. 빚을 내지 않아서요.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빚내는 노인의 평균 손실액은 2,400만 원입니다. 80세 빈곤율은 64%입니다. 빚 안 내는 노인의 빈곤율은 9%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지 마세요. 빚을요. 절대로 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하세요. 냉정하세요. 내 노후가 우선입니다. 빚 내면 못 받습니다. 대부분은요. 10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78세 할머니가 10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과하게 주고, 손주 용돈 많이 주고, 여행 자주 비싸게 가고, 외식 자주 비싸게 하고,
옷 자주 비싸게 사고, 새 차 사고, 집 리모델링하고, 보험 많이 들고, 투자하고, 빚 내고. 다 했습니다. 13년간 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65세 때 3억 있었는데 지금 78세가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빈곤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매달 30만 원씩 받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비참합니다. 후회합니다. 매일이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10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적당히 주고, 손주 용돈 적당히 주고, 여행 적당히 가고, 외식 적당히 하고, 옷 적당히 사고, 새 차 안 사고, 집 리모델링 안 하고, 보험 정리하고, 투자 안 하고, 빚 안 내고. 다 안 했습니다. 17년간 안 했습니다. 결과는 행복합니다. 65세 때 3억 있었는데 지금 82세가 3억 5천만 원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생활비가 충분합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안 빌립니다.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통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 유형별 자산 변화를 20년 추적 조사했습니다. 1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돈 쓰기를 7개 이상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80세 평균 자산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65세 대비 감소율은 78%였습니다. 빈곤율은 73%였습니다. 자식 의존율은 82%였습니다. 만족도는 19점이었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올바른 돈 쓰기를 7개 이상 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80세 평균 자산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65세 대비 증가율은 7%였습니다. 빈곤율은 8%였습니다. 자식 의존율은 4%였습니다. 만족도는 84점이었습니다. 돈을 지켰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돈 쓰기가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잘못 쓰면 빈곤해집니다. 잘 쓰면 넉넉합니다. 명확합니다. 항목별 80세 자산 감소율도 봤습니다. 자식 과다 지원이 25%였습니다. 손주 과다 용돈이 8%였습니다. 과다 여행이 12%였습니다. 과다 외식이 10%였습니다. 과다 의복비가 7%였습니다. 새차 구매가 6%였습니다. 리모델링이 5%였습니다. 과다 보험이 9%였습니다. 투자 손실이 11%였습니다. 빚 손실이 7%였습니다. 합계가 100%입니다. 다 하면 돈이 다 없어집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65세 이후 돈 쓰기. 제가 만난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28년 경력입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쓰기만 하니까요. 20년, 30년을요. 제일 위험한 게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라고 했습니다. 일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절반을 주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 집 자금으로 말이죠.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10%만 주라고 했습니다. 2위가 투자라고 했습니다. 65세 이후 투자는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1,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하라고 했습니다. 3위가 빚 내기라고 했습니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2,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4위가 과다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외 가면 10년에 1억을 쓴다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내로 가라고 했습니다. 5위가 과다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13년에 1억 5천을 쓴다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5개만 조심해도 80세에 자산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빈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개는 보너스라고 했습니다. 더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65세 이후는 수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금만 있다고 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년, 30년을요. 자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쓰면 빈곤해진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28년간 했다고 합니다. 잘못 쓴 노인들은 다 빈곤해졌다고 합니다. 80세예요. 잘 쓴 노인들은 다 넉넉했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60대시면 지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를 계획 세우라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세에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입니다. 65세 전입니다. 아직 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10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점검하세요. 10가지를요. 어떤 잘못된 돈 쓰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 손주 용돈 많이 주기, 여행 자주 비싸게, 외식 자주 비싸게, 옷 자주 비싸게, 새 차 사기, 리모델링 보험 많이 투자 빚내기를 적으세요. 몇 개 하는지 세세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80세에 빈곤해집니다. 지금 고치세요. 3개나 4개면 보통입니다. 더 줄이세요. 2개 이하면 좋습니다. 80세에 넉넉합니다. 유지하세요. 내일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돈 쓰기부터 고칠 건지 정하세요. 제일 위험한 거부터 하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면 지금 멈추세요. 손주 용돈 많이 주기면 줄이세요. 여행 자주 가면 줄이세요. 하나씩 고치세요. 이번 달부터 실천하세요. 바뀐 돈 쓰기를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하나씩 바꾸세요. 6개월이면 6개가 바뀝니다. 10가지가 충분히 바뀝니다. 가능합니다. 혼자 힘들면 배우자랑 상의하세요. 같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쓸 건지 정하세요. 같이 지키세요. 서로 확인하세요. 매달 점검하세요. 이번 달 얼마 썼는지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쓴 건지 확인하세요. 초과했으면 다음 달 줄이세요. 잘했으면 계속하세요. 1년에 한 번 재산을 확인하세요.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줄었으면 돈 쓰기를 더 줄이세요. 늘었으면 잘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5년마다 큰 점검을 하세요. 65세, 70세, 75세에 하세요.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목표는 65세 자산 유지입니다.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자로 생활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잘 쓰면요. 실천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매달 체크하세요. 10가지를요. 첫째, 자식한테 자산의 10% 이하만 줬습니다. 둘째, 손주 용돈 명절 10만 원 이하만 줬습니다. 셋째, 여행 1년 한 번 국내 300만 원 이하만 갔습니다. 넷째, 외식 한 달 3번 30만 원 이하만 했습니다. 다섯째, 옷 1년 100만 원 이하만 샀습니다. 여섯째, 새 차 안 샀습니다. 일곱째,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여덟째, 보험 월 20만 원 이하만 냈습니다. 아홉째, 투자 안 했습니다. 열째, 빚 안 냈습니다. 합계를 내세요. 7개 이상 지켰으면 잘하는 겁니다. 80세에 넉넉합니다. 4개에서 6개면 보통입니다.
더 노력하세요. 세게 이하면 위험합니다. 80세에 빈곤합니다. 고치세요. 지금요. 매달 평균을 내세요. 한 달 평균을 내세요. 7개 이상을 유지하세요. 1년 평균도 내세요. 7개 이상이면 성공입니다. 계속하세요. 5년마다 재산을 확인하세요. 65세 때와 비교하세요. 유지되면 성공입니다. 줄었으면 돈 쓰기를 더 줄이세요. 늘었으면 완벽합니다. 계속하세요. 나이별 목표 금액 알려드립니다. 65세 목표는 3억입니다. 이 금액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은행 이자가 월 100만 원 나옵니다. 연금 월 150만 원 합치면 월 25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70세 목표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5년간 2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쓰세요. 하지만 웬만하면 지키세요. 75세 목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여전히 2억 5천만 원은 남아야 합니다. 이 돈으로 80세 이후를 살아야 합니다. 80세 목표는 2억입니다. 15년간 1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억이 남아있으면 85세, 9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85세 목표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돈입니다. 이자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3억을 가진 건 아닙니다. 2억 있는 분도 있고 1억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있는 돈을 최대한 지키세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월 생활비 계획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후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혼자 사는 분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부부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이게 적정 금액입니다. 식비가 월 60만 원입니다. 하루 한 끼당 7천 원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병원비, 약값입니다. 주거비가 월 30만 원입니다. 관리비, 광열비입니다. 교통비가 월 15만 원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입니다. 통신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핸드폰, 인터넷입니다. 교재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친구 밥값, 커피값입니다. 문화비가 월 15만 원입니다. 영화, 외식입니다. 의복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비상금이 월 20만 원입니다.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합계가 월 2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하세요. 초과하지 마세요. 연금과 이자로 월 2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 나옵니다. 자산 2억이 있으면 이자가 월 70만 원 나옵니다. 합치면 월 2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핵심은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2억, 3억을 지키는 겁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비상금입니다. 이자만 쓰세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봤습니다. 잘못 쓴 분들은 다 빈곤해졌습니다. 80세예요. 잘 쓴 분들은 다 넉넉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10가지입니다.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 손주 용돈 많이 주기, 여행 자주 비싸게, 외식 자주 비싸게, 옷 자주 비싸게, 새 차 사기, 리모델링 보험 많이 투자 빚내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부터요. 60대 초반이요. 65세 전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 쓰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전문가한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노후가 걸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귀찮아도요. 노후가 걸렸습니다. 행복이 걸렸습니다. 10년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20년, 30년 행복합니다. 노후가요. 인내하세요. 실천하세요.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즐기라는 말이요. 쓰라는 말이요. 듣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지금 아껴야 나중에 행복합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전문가가 증명합니다. 믿고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요. 잘 쓰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잘못 쓰면 비참합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30년간 확신했습니다. 돈 쓰기가 노후를 결정한다는 거요. 잘 쓰면 넉넉하다는 거요. 잘못 쓰면 빈곤하다는 거요. 명확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믿고 조심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점검하세요. 10가지를요. 종이에 적으세요. 몇 개 하는지 세세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고치세요. 지금요. 내일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바꿀 건지 정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이번 달부터 실천하세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매달 점검하세요. 잘하고 있는지요. 7개 이상 지키고 있는지요. 계속하세요. 꾸준히요. 5년마다 확인하세요. 재산이 유지되는지요. 늘어나는지요. 잘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10년 후에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친구들은 빈곤한데 나는 넉넉합니다. 친구들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데 나는 당당합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조심한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82세 할아버지처럼 3억 5천만 원 있으면서 넉넉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지 말고, 손주 용돈 많이 주지 말고, 여행 자주 비싸게 가지 말고, 외식 자주 비싸게 하지 말고, 옷 자주 비싸게 사지 말고, 새 차 사지 말고, 리모델링 하지 말고, 보험 많이 들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빚내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오늘부터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노년이요. 진짜로요. 30년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78세 할머니의 눈물과 82세 할아버지의 미소를 담아 생명을 걸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빈곤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조심하세요. 제발이요. 65세 이후 돈 쓰기 10가지만 조심하세요. 꼭요.